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뭐 중국 AI 첨단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이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또 약간 새로운 얘기 같아서 우주 AI 슈퍼컴퓨터 위성 12기 발사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막 엄청 뭐 숫자가 많이 나온 뉴스는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뉴스를 제가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같이 비즈니스 했던 제 코파운더가 이제 AI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너무 대단하게 발전한 게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데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AI 센터를 우주 밖으로 쐈다는 거예요. AI 센터를 데이터 우주 센터를 밖으로? 지구 밖으로, 우주 지구 밖이 밖으로? 아니죠. 지구 밖으로 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그 지금까지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데이터 센터 만드라고 전기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다 그렇죠. 부족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AI 센터가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연산력을 높여서 결국은 성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PU를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브리 그렇죠. 정도 만드는 게 아니보다 더 강력한 애를 만들기 위해선 계속 녹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 녹이는 자원이 계속 필요해서 우린 투자를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계속 사야 되고 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를 우주로 쏠 경우에는 우주에서는 그 리소스가 훨씬 더 안 쓰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게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도 부족하고 이걸 하나 건설하는데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죠. 들고 지금 거의 뭐 초기 단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네. 있는데 이걸 중국은 지금 지구 밖으로 쏜다. 네. 그러면 뭔가 덜 든다? 뭐가 덜 든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도 덜 에너지가, 들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해킹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쏜 거예요? 쏠 계획을 하고 있는 쐈대요. 거예요? 아. 그래서 2,800대를 쏠 건데 12대를 지난 5월 달에 쏜 거예요. 지난달이죠 벌써. 그러니까 계획은 2,800기를 네. 하고 있고 그중에서 12개가 12개를 먼저 올라갔대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저녁 먹으면서. 네. 그래서 뉴스를 열심히 찾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찾았거든요. 네,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고 네. 하나가 딱 이제 그래도 좀 이제 그 좀 유수의 일간지에서 네. 나온 자료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나온 뉴스였어요. 그래서 차이나에서 인공위성을 쐈다. 세계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오빗에다 쐈다. 대기권에다 쏴서 올린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은 결국 서머리를 해보면 5월 14일 날 뭐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이제 쐈다는 거예요. 2D 로켓을 12개를 쐈다. 근데 그게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00개짜리 지구 저궤도 위성을 에다가 쏘는 거를 만들어서 우주 기반의 AI 슈퍼컴퓨터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저기서 저궤도 위성 이런 거 들으면 원래 스타링크가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뭐 전화기하고 이럴 때 스타링크 쓰는 거 아니냐? 그럼 테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테슬라가 쓰고 있는 저궤도 위성과 지금 중국에서 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위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이제 뭐 물어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AI 전문가라는 친구랑 계속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체를 하늘로 올리고 그러니까 MB-링크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올린 다음에 걔네들을 쫙 연결하는 건가 봐요. 지구 밖에서. 그러니까 와 이거는 되면은 대박이겠는데. 그래서 이름도 삼체예요. 삼체 3바디라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영화도 있었고 소설책 맞아요. 되게 유명해서 네. 그 원작을 중국에서 못 팔게 하고 뭐 원작자를 데려오고 그랬는데 그 삼체에 나오는 내용을 진짜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연산 능력이 뭐 1000페타 OPS라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완전히 과학 덕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와 뭔가 진짜 빠른가 보다. 그리고 이 기술적 특징 부분에 대해서 이 이제 뉴스랑 찾아본 내용으로는 위성간 통신을 하는데 그 레이저 기반으로 고속 통신을 한대요. 위성간.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 밖에다가 위성들을 막 쏜 다음에 걔네들끼리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냥 MB-링크처럼. 근데 이럴 경우에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면 뭐 에너지 효율성이 좋다. 태양 에너지를 그냥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왜냐면 지구 안에 있을 때는 태양을 계속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구 밖에는 계속 받는 대로 자기가 쫓아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주 안은 진공 상태여서 냉각도 원래 열이 많이 발열이잖아요. 근데
지금 춥잖아요. 밖은 이제 왜 저희가 영화 보면 맨날 얼어 죽잖아요. 지구 밖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으로 냉각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나 탄소 부분도 되게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구 밖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통신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계산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치만 우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PT 쓸 때 GPT한테 갔다가 그 내용을 보고 그걸 다시 가지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모델 개발할 때 돈이 엄청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개발을 밖에서 하는 거죠. 아까 쉽게는 와. 이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 네. 지상 기지에 의존을 안 하고 자체 수집된 데이터들로 처리할 수 있는 AI가 그 안에 있고 그거를 각각 쏘아 올려서 이걸 위에서 연결한다. 연결하고. 뭐 이렇게 그런 보면 되는 느낌이었어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정도로 이해받기를 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학 더 하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전문가 분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그다음에 리서치 알려주세요. 증권사 리서치나 이런 쪽에서 뭔가 레포트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뭐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뉴스를 그냥 약간 전달하는 너무 뉴스가 나오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서는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지금 저희가 버틀렉이라고 AI 발전의 버틀렉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거의 솔브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느낌상으로. 그래서 약간 뇌피셜이어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게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진짜 전문가 분들이 뭔가 이게 뭐 좀 더 이게 실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결국은 AI나 우주 기술 전체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라서 달 가는 거 이런 거죠. AI 센터 나 지구 밖에 올렸어. 근데 이게 뉴스상으로 보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 얘기로는 이 뉴스 자체도 하버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 지금 주요 트렌드래요. 기술 트렌드. 하버드 대학교 우주 역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조나단 맥도웰이라는 분이 네. 거기 이제 코멘트를 다신 게 우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유행이야. 우리는 모르는데 미국에서도 유행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유행이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유행이고 할 수 있을 건데 이걸 진짜 누가 쏘는데 했는데 걔가 쏜 거죠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 역시 국가가 그냥 드라이브를 해서 하는 거는 이제 되게 무섭구나. 그냥 쏜 거죠. 거기다 2,800대를 쏜 건데 12대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기준에서 하기에는 되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규모가 또 너무 크죠. 맞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쏜 거랑은 또 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국가 단에서 하겠구나. 그럼 이것도 미국에서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얘기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궤도 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사용할 때 아까 말씀 태양열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또 발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을 우주로 발산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가 시키는데 지금 뭐 물로 시킨다 이러면서 계속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섹터가 또 이제 우주로 간 거죠. 우주로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에다 쏜 거죠. 여기서 해결하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리고 전기도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걸 못 만들겠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싸우다 보니까 야 이거 쏴보자. 그리고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나 AI 투자를 할 때 있어서의 소프트웨어는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계속 사용하면 되죠. 그죠? 위에 걸 지구 밖에 있는 걸 사용하든 지상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하드웨어 업계는 굉장히 다른 이제 챌린징한 일들을 많이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전기 지금도 전력 부족해서 전력기 뭐 변압기 이런 거 사야 된다 그러고 맨날 이제 테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테마들이 계속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게 된다라고 가정해 버리면 그 나머지 있었던 밸류체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제 산업군들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위에 올라가서 하면은 이제 시킬 것도 별로 없잖아요. 냉각시킬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그거 정도 봐야 돼요. 포함해서 우주 AI 센터 7가지 전략적 장점 이렇게 정리해 네. 주신 게 있는데 7가지를 아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냉각 부분도 첫 번째로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GPT랑 네, 네. 그냥 제미나이랑 막 섞어가지고 네. 제가 이 뉴스랑 비슷한 뉴스들을 다 찾아서 네. 그 다음에 요약을 정리를 해서 네. 진짜로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가능하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걸 꼭 해서 장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점이 뭐야? 라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7가지를 준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냉각 효율성 극대화.
그러니까 자연 냉각이라는 거예요. 뭔가 냉각기가 필요 없어요. 너무 진공 상태여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냥 방사 냉각만으로도 바이올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 연산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냉각 비용인데 그 비용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우주는 냉장고 수준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은 확실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그 발열 부분 네. 이걸 어떻게 잡지? 또 하나의 기술. 엔비디아도 그러니까요. 맨날 얘기할 때 이거 우리 발열을 잡았어요잖아요. 그러니까요. 목표가 발열을 잡았어요. 계산을 계속 돌리면 열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위에서 하겠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냥 자연 냉장고다. 자연 냉장고다. 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태양광을 거의 24시간 받을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 하나가 받을 수는 있지만 2,800개가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가 받아서 옆으로 넘긴다고 치면 24시간 전체 중에 어딘가는 받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만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작업 자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력망을 우리는 깔아야 되잖아요. 지금 원자력 발전이든 뭐든. 근데 그게 필요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최대 문제인 전력 수급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지연 없는 실시간 분석으로 엣지 AI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엣지 AI 이게 AI의 한 트렌드로 예. 좀 많이 쓰이긴 했었는데 그죠? 단어가 단어가 그죠? 네. 이 단어가 여기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 위성에서 직접 AI 모델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의 생각은 여기서 데이터를 지상에서 모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 밑에서 데이터를 다 넣어서 위로 쏴서 올려서 위에서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데 이제 GPU도 높고 열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밖에서 시켜버리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신호, 환경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송 없이 위에서 그냥 다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데이터만 받아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냥. 그래서 보고 분석, 판단, 조치가 우주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하대요. 이 그러면 일련의 과정이 그냥 우주에서 다 되고 한 번에 되고 우리한테는 결과치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난 대응, 군사 작전, 실시간 감시, 뭐 기후 예측, 뭐 이런 거에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되면은 되게 좀 문제가 있겠다. 기존에 있는 산업 인더스트리가 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도 지구 통신 인프라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5G 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만 해도 기존에 있는 통신망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전쟁을 해도 그냥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상 인터넷이나 해저 케이블망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성 간의 레이저 통신을 쓰기 때문에 AI 연산 결과를 글로벌하게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다 배포를 해버리는 여기서 절로 가고 여기서 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배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밖에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 레이저로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기계들끼리만. 그러니까 검열, 해킹, 통신에서 이제 이 해킹 당하는 차단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훨씬 낮아진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 보다 보면은 지하 케이블선 누가 끊었다느니, 뭐 잠수함이 뭐 러시아가 끊었다느니, 북한이 뭐 끊었다느니 뭐 이런 소리들 나오고 있잖아요. 음모론 나올 때 매번. 그때 결국은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선이 있는데 그걸 끊는 거니까 위에서 끊으려면 일단 거기에 올라가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쉽게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없죠. 딱. 그것도 말은 또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 데이터의 보안성 극대화인데 AI 학습 추론 모델 같은 경우 지상에서는 해킹이 불가한 거죠. 학습하고 추론하고 있는 거가 여기서 하고 있지 않고 우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서 뭐 해킹을 하거나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이럴 수 없다. 그래서 LLM 학습 중간 결과나 모델 파라미터 유출 자체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상 좋다. 그래서 국가급 AI 모델 보안용으로 적합하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이것도 이제 앞에서 저희가 봤었죠. 탄소 제로. 그러니까 냉각도 자연적으로 하고 태양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거의 없고 ESG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다른 거에 비교해서 훨씬 좋다. 그다음에 글로벌로 커버리지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엣지 AI를 제공할 수 있고 수천 개를 띄우면 지구 전체 2,800개면 지구 전체를 먹겠다는 거니까 지금 12개는 자기 중국 위에다 쏘았겠죠. 아마도. 그렇죠. 예. 그래서 개발도상국 분쟁 지역 바다 위 어디서나 다 AI 서비스를 이제 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인프라 없이 가능한 거죠. 진짜 단말기만 있으면 위에서 쏘니까. 예.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한 줄로 얘기되는 게 이제 우주는 AI에게 최고의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냉각, 뭐 보안, 탄소 문제를 모두 다 하면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게 실제로 활용화가 되면. 근데 이것도 국가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벌써 저희가 얘기하면서 들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정말로 된다면 미국에서 더 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통적인 위성 시스템 생각을 하면 데이터 전송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빠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상으로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뭐 100% 전송이 아니라 뭐 한 10%, 20%,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훨씬 가능하다. 되게 가능하겠다. 근데 많이 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타링크가 일단 사용이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처음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전쟁 지역에다 전화기를 주면 전화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지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고 전화 수준으로 이제 지상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를 밖으로 빼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게 통신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발열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전력 수급 문제랑 이 두 가지가 버틀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그거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진짜 AGI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슈퍼가 나와? AGI가 진짜 초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산만 많이 돌리면 나와. 이렇게들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전력량이 정말로 지구에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다 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해. 뭐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개발하는 친구들이 계산상으로 나온대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전기를 다 써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GPU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거나 이런 AI 관련 주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네. 거고. 왜냐면 끝을 가야 되니까.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글로 가면은 이제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가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의 가장 큰 버틀렉은 전기랑 발열인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 쏜 거죠. 우주로. 예, 우주로 쏜 거죠. 그래서 앞서서 뭐 천문학자 뭐 얘기도 네. 인용해 주셨지만 이게 아이디어상으로는 이제 트렌드고 사실 실행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 유럽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가 계속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네,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네요. 네. 근데 중국이 여기서 이미 이제 1등으로 일단 했다. 쏴서 올렸다. 예, 일단 올렸다. 12개지만 올렸다. 그러니까 2,800개 중에 12개니까 솔직히 전체로 봤을 그렇죠. 때는 너무 조금이긴 맞아요. 해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래서 네. 이게 그 12개를 쏴서 되면은 더 쏘겠죠. 근데 12개를 쐈더니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는 뉴스가 될 것 같고 여기서 12개를 쐈는데 잘 돼서 또 12개 쏘고 또 12개 쏘고 그냥 100개만 올라가도 그때 가서는 뉴스화가 될 거고 뉴스화가 되면은 이제 우주 어차피 우리도 이제 계속 주식 관련해서 투자할 때 우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스크도 우주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게 화성 가려고 사람들이 우주라는 게 아닌 것 같다. 우주 화성 가는 거를 빌미 삼아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쏴서 하는 용도 중에 저런 용도들이 충분히 있나 보다. 그리고 저것들도 결국은 이제 방위의 문제잖아요. 국방의 문제.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입장에선 이제 패권 문제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관세 얘기가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나왔지만 결국은 관세를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패권 전쟁에서의 문제인 거고 거기에 이제 미중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어쨌든 거기서 피해를 좀 어떻게 안 당해 보고자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아주 기술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대화를 네.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이런 이슈가 있다.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있다. 부분은 맞다. 이게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AI 슈퍼컴퓨터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요 이슈를 토대로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관세 말씀 꺼내 주셨으니까 네. 지난주에도 관세 흐름이 뭐 좀 다이나믹했어요. 이게 약간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그쵸. 이게 뭐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하고 네. 아니야 카드 많어 네, 미국은 맞습니다.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로 전개됐다가 중국하고 약간 분위기 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지금 요 상태인 거죠. 안 네. 좋아졌죠 지금. 안 그랬더니 좋아지는 베센트가 거죠. 갑자기 나타나서 네. 트럼프가 내 다음 주에 통화할 거야. 그래서 또 불을 막 껐죠. 그래서 아 이번에도 계속 트럼프는 일을 치고
베센트는 이제 소방수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래도 콤비적으로 잘하고 있나 보다. 근데 이번 주에 전화 연락이 잘 돼서 잘 안 되면 또 이제 머리가 아프겠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난주 이제 마무리하면서 불편한 것 같았던 요 관계가 진짜로 통화할 것인가,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좀 풀어질 것인가 그쵸? 요거겠네요. 네, 풀어질 거냐, 안 풀어 나쁘게 반영이 될 거냐. 원래는 고용 지표 보여야 되는 한 주인데 지금 이번 고용한 주예요. 네, 맞아요. 고용의 한 주인데 지금 고용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저 둘이서 통화하나 안 하나. 거기다가 법 부분도 그래서 이제 저도 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리갈 리스크의 리갈 언서턴티다. 그래서 대충 왜 이러는지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알려주세요. 찾아봤더니 네. 이제 결론적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게 행정명령이잖아요. 네네.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걸로 관세를 때렸는데 그 행정명령이 불법이야. 라고 지금 딱 땅땅땅 때려줬고 그러니까 권한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 법으로 네. 이거 이렇게 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라고 빵땅땅 네. 때려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월요일 날. 그죠? 폭등을 했더니 갑자기 나 상소할 거야. 상소할 거라고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러면 다시 무마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고 한 12시간 왔다 갔다 하더니 아니야 그럼 기존 건 그대로 가는 거래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확 내렸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 상태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 그대로 유지가 된 되는 거라는 거고. 거죠. 네. 처음에는 근데 그게 되면서 바로 소유력이 정지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을 했죠. 일단 관세 없어진 거래 끝났대. 그러면서 위로 올렸는데 아니래.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판결 날 때까지는 기존에 올린 관세가 유지되는 거래. 이렇게 네. 되면서 그 뉴스가 이제 확정이 대체적으로 돌면서 이제 내려왔죠 다시. 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전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 경제 지표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나왔는데 다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것만 계속 포커스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이랑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가 불법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진짜 비상 상황이 맞냐라는 거 그리고 그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조치였자라는 게 첫 번째 그 법에서 의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주요 질문의 원칙이란 게 있대요. 그 법 안에 그 해석하는 거 안에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는 의회의 명시적인 위양 없이 행정부가 무단 처리할 수 없게 돼 있대요. 미국 법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 계엄이랑 비슷한 느낌의 상황이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해버린 거고 거기서 핵심으로 두 개 잡았던 게 비상사태인 이유가 이제 무역 적자랑 펜타닐이다라고 네. 했는데 펜타닐은 직접적으로 지금 관세를 때렸는데 펜타닐을 잡는 거야. 연결이 돼야지 이걸 때린 거잖아요. 근데 연관성이 없대요. 연결고리가 좀 모호하다. 느슨해, 모호해. 네. 그리고 원래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이 법상으로 와 네. 있는 펜타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불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관세로 이 펜타닐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라는 건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인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위에서 씌워버린 거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중요한 결과가 결국은 이 중요한 결과라는 단어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전 세계가 지금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결과죠, 솔직히.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이슈인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역 법원에서 이제 뉴욕에 있더라고요. 뉴욕 법원은 또 이 그 무역 법원은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사들이 입김으로 넣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걸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판사도 9명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상원의 인준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또 항소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방항소법원은 워싱턴에 있어요. 그럼 워싱턴에 있으면 이거는 정치적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곳으로 넘어왔고 지금 여기서 이제 3인 합의체로 돼 있다는데 전원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은 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진다는 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다라는 게 인정되는 네.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거 아니어도 내가 다른 걸로 다 관세 매길 수 있어. 뭐 무슨 법 몇 조에서 카드 많더라고요. 종류가 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딱 들면서 야 그러면 이게 법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저는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A라는 걸로 끌어내서 때렸더니 그 법은 아니야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또 다른 법으로 땡겨서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그냥 이제
트럼프 맘대로 또는 미국의 국익의 맘대로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결국에 하는 쪽이라면 그냥 중간에 노이즈 한 번 더, 시장의 불확실성만 한 번 더 준 게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의 노이즈로서의 또 일어난 거고 결국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하야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은 결국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무효가 됐다고 해도 지금도 벌써 철강 관세랑 뭐 해가지고 반도체랑 두 배 해가지고 됐죠. 2배씩 빡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또 그 국방이어서 또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되게 노답이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관세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 저점은 다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노이즈일 뿐이지 리얼 부분은 결국은 저는 아까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AI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이번 주에 있는 브로드컴 같은 데서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 간다면 결국 관세도 무마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표님의 또 관점 들어봤고요. 테이블소프트 강세기 대표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